자, 여러분 고개 드시고 반갑습니다. 예. 주야 학반인데도 많이 빠지셨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광복절이 우리가 광복절의 그 역사적인 의미는 기대해야 되겠지만 공부하는 수험생들한테는 시험에 합격해야지 광복절이지. 여러분 가을에 시험에 떨어지면 그 가을에 그 암흑의 시절이 열리죠, 여러분들. 그래서 난 아무리 공부한다고 했어도 삐끗해가지고 그날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시험에 만약에 삐끗했다 그러면 그냥 사람들이 가족부터 눈치가 달라지죠. 가족부터도 야, 어떻게 공부 그렇게 한다고 하더니 그냥 떨어지냐 막 이러면서 인정은 안 해줘. 찍어서라도 맞추셔가지고 합격을 하면은 어떻든 간에 그러면 야, 쟤는 머리가 좋은가 보다. 맨날 놀았는데도 합격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시험에 합격하는 그날이 광복절입니다, 여러분들. 자, 우리 문제집 80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원서 접수 하셨죠? 그래서 이제 진정한 이제 수험생이 되셨고, 지금부터 이제 여태까지는 예비 수험생이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진정한 수험생이 됐고,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해야 되는데, 이렇게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2차 과목 같은 것을 미리미리 여름에 빠지지 말고 묵묵히 이렇게 공부를 해놔야지 마지막에 9, 10월 달에 막판에 공부할 때 전반적으로 1차, 2차 이렇게 여러분들 안 배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 2차라고 그래가지고 소홀히 하고 지금 이렇게 하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마음이 급해집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자, 여러분 문제집 80페이지 그 보시면 52번 문제부터 제가 자, 과세표준 취득세 세금 계산 어떻게 할 것이냐,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에서 산출세 구할 때 우리 과세표준 결정 지난 시간에 배웠고요. 자, 마무리로 이제 몇 가지 이제 그 예외적인 그 사례들을 좀 공부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52번 문제 보시니까 기출됐던 거 문제 좀 바꾼 건데요. 아래 자료를 기초로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비상장 A법인의 주주인 갑이 과점주가 됨으로써 과세되는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표준 얼마인가? 우리 과점주 주식 취득의 경우에 과세표준에 대한 건데요. A법인 증자전 자산가액 및 주식 발행 현황이 증자전 자산가액이 보니까 건물 4억 원, 차량 1억 원, 토지 5억 원, 현금 2억 원. 자, 그러면 과점주의 주식 취득은 자, 이 법인 소유의 전체 총자산가액이 아니라 그 중에서 취득세 대상 물건에 대한 총가액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취득세 대상 물건에 대한 총가액은 토지, 차량, 자, 건물 다 취득세 대상이죠. 그래서 얘네들 합친 금액이 얼마입니까? 자, 취득세 대상 물건에 대한 총가액이 얼마예요? 10억 원. 자, 그 다음에 현금은 아니죠. 그 다음에 뭐 또 문제 또 타사 주식 뭐 이렇게도 나올 수 있는데 타사 주식도 취득세 대상이 아니죠. 그래서 이런 거 들어가더라도 그런 건 빼고 취득세 대상 물건에 대한 총가액에다가 여기다가 과점주가 취득한 주식의 비율을 곱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니까 2014년 3월 10일 설립 시 발행 주총수가 5만 주, 2018년 10월 5일 증자후 발행 주총수가 10만 주가 됐는데 갑의 A법인 주식 취득 현황을 보니까요. 설립 시에 3만 주요. 그러니까 5만 주에서 3만 주니까 5분의 3이니까 얼마입니까? 퍼센트로 하면 거기다 100을 곱하니까 얼마예요? 60%. 자, 보유했고요. 설립 시에. 그랬다가 설립 시 취득은 과세하지 않죠. 그랬다가 2018년 10월 1일 증자로 4만 주를 추가 취득했어요. 그럼 7만 주가 됐다는 얘기죠. 그러면 10월 5일 날 총 발행 주식 총수 자 10만 주에서 과점주가 취득한 주식의 수를 곱해요. 얼마요? 7만 주. 10만 주에서 7만 주니까 몇 프로가 된 거예요? 70%. 그래서 60%에서 여러분 60%에서 70%가 됐다. 그러면 설립 시 주식 취득을 과세하지는 않지만 과점주는 이미 돼 있잖아요. 과점주가 이미 돼 있으니까 된 이후에는 뭐만 과세한다? 증가분만. 그래서 설립 시 주식 취득을 과세하지는 않지만 이미 과점주는 돼 있으니까 과점주가 된 이후에는 뭐만? 증가분만. 요거 우리 유학집에서 봤었습니다. 그러니까 자, 이 법인 소유의 취득세 대상 물건에 대한 총가액에다가 과점주가 취득한 주식의 주식 취득 비율을 곱해요. 10억에 10%니까 얼마입니까? 1억 원.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정답은 몇 번이 된다? 1억 원이 됩니다. 그래서 1번 이렇게. 그래서 이 법인 소유의 취득세 대상 물건에 대한 총가액에다가 이 법인의 주식 총수분의 과점주가 취득한 주식의 수를 곱해요. 즉 과점주의 주식 취득 비율을 곱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뭘 혼자 골똘히 생각하고 있나? 턱을 개고 멍신 강림했구만. 멍신 강림하지 멍하니 그냥. 자, 53번 보겠습니다. 53번 문제 보면 이거는 요약집 29페이지 참조인데
53번 봅니다. 자, 개인이 취득한 아파트를 다음과 같이 신고한 경우에 각각 신고 유형에 대한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오른 것은 그랬는데 거래 내용이 시가 5억 원, 시가총액 4억 원, 신고한 가액이 3억 원입니다. 신고 유형을 보니까 개인 간 매매로 취득하여 신고한 경우 그래서 기억번 유형은 개인 간 매매로 취득하여 신고한 경우 일반적인 경우 뭐 시험에 또 보면 뭐 조정지역 내 조정지역이라고 해도 뭐 똑같은 거 같아요. 일반적 부동산 거래 신고에 하는 법률에서 검증받은 취득의 경우 이게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개인 간 매매라든가 조정 대상 지역 내 거래라든가 이러면은 기억번 유형이에요. 그러니까 기억번 유형은 원칙적으로 취득세는 과세표준이 납세무자가 취득 당시 뭐 신고하는 가액이 과세표준이죠. 근데 그 신고한 가액이 시가총액에 미달하면 뭐가 과세표준이 된다? 시가총액. 신고 가액이 시가총액보다 크면 신고 가액이고. 그러니까 둘 중 어떤 거? 큰 금액. 자, 여기서는 시가총액이 더 크죠? 4억 원이 신고가액 3억보다. 자, 그러니까 시가는 고려할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4억 원을 과세표준화합니다. 근데 니은번 유형을 보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법률 규정에서 신고한 경우에 검증받은 취득의 경우요. 객관성 있죠? 이런 경우에는 그 신고가액을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하니까 자, 그러니까 시가총액 4억이고 신고가액 3억이면 얼마를 과세표준합니까? 이때는 이 신고한 가액 3억 원을 검증받은 거니까 이 3억 원을 과세표준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2번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요약집에서 지난주에 했잖아요. 그래서 일반적 거래의 경우와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법률에서 검증받은 취득의 경우를 비교해서 과세표준 결정 달라지는 걸 이 문제를 통해서 정확히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2번이 정답입니다. 54번 문제는 별표시 하시고요. 요약집 30페이지 참조고 자, 30페이지 3도 지난번에 봤던 거예요. 법인이 6천만 원의 비용을 들여서 지목 변경 공사를 함으로써 1억 원이었던 토지 시가총액이 1억 5천이 됐다. 법인이 부담하는 취득세를 계산하는 경우에 취득세 과세표준은 그랬습니다. 단 법인의 법인장부에서 지목 변경 등병이 입증된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목 변경의 경우에 취득세 과세표준은 간주취득은 증가한 가액을 과세표준하잖아요. 지목 변경 후의 시가총액에서 전의 시가총액을 뺀 그 차액 증가한 가액 과세표준인데 단 판결문이나 법인장부에서 지목비용의 등비용이 입증될 때 뭐로 한다? 금비용. 자, 그러니까 여기서 얼마예요? 6천만 원을 과세표준합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고요. 자, 넘어갑니다. 55번 문제 여러분 보시면 55번 문제 자, 요거 30페이지 요약집 30페이지 참조고요. 자, 보시니까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표준에 대한 설명이 다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무엇이 아닌 자가 건축물 건축하거나 자, 대수원이나 증축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취득가액 중 100분의 얼마를 넘는 가액이 법인장부에 따라 입증될 때 취득세 과세표준은 지방세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인장부로 입증되는 금액과 법인장부로 증명되지 않는 금액 중에서 소득세법상의 계산서나 부가세법상의 세금계산서 등으로 입증되는 금액을 합한 걸 취득세 과세표준한다. 자, 누가 뭐가 아닌 자예요? 개인이 아닌 자가 아니라 뭐? 법인이 아닌 자가, 그러니까 개인이 취득할 때 얘기죠. 건축물 건축하거나 뭐 할 때 대수선화에 취득하는 경우에 자, 법인장부로 몇 프로 넘게 입증될 때 이런 걸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한다? 90%. 100분의 80으로 바꿔 시험에 나온 적이 있다고 그랬죠? 100분의 90입니다. 자, 그래서 90% 넘게 입증될 때요. 3번이 정답입니다. 하여튼 우리 같은 개인이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가나 대수선화에 취득하는 경우에 자, 법인장부로 90% 넘게 입증될 때 법인장부로 입증되는 금액 90% 넘게 그 금액과 또 나머지 소소하게 법인장부로 입증되지 않는 금액 중에서 소득세법상의 계산서 등으로 증명되는 금액. 우리가 개인적으로 용역을 주거나 어떤 업체 그 법인한테 맡기기도 하지만 그 법인한테 맡겨놓고 건축이나 대손을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우리가 자재를 구입할 수도 있고 용역을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합한 걸 과세표준합니다. 자, 그래서 3번 정답이고요. 이렇게 해서 포인트 시험에서 바꿀 만한 이렇게 똑같이 안 나온다 할지라도 시험에서 바꿀 만한 포인트는 다 이렇게 가로놓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56번 문제는 기출문제인데요. 자, 기출문제인데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표준과 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그랬습니다. 1번에 보니까 취득가격이 100만 원인 경우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취득세는 면세점 적용되는데 취득가격 얼마요? 50만 원 이하 과세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100만 원이면 당연히 과세합니다. 2번 같은 취득 물건에 대해서 둘 이상 세를 당할 때는 그중 어떤 거예요? 높은 세율 적용하는 거고 높은 세율. 자, 3번 국가로부터 유상 취득하는 경우. 자, 항상 우리가 취득식이나 과세표준 문제 나오면 누가 취득하느냐를 잘 보고 유상 취득이냐 무상 취득이냐를 잘 봐야 되는데 국가로부터 유상 취득했습니다. 국수공판법 보죠. 자, 사실상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한다. 그렇잖아요.
국가지자체 등으로부터 국수공판법 부과된 객관적인 취득은 유상취득, 사실상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 표현한다. 맞죠, 여러분들? 그래서 너무 쉬워가지고 유해에도 그랬나요? 자, 3번 틀리신 분들은 3번 정답입니다. 4번 대도시에서 법인이 사원에 대한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 목적으로 사용 주거용 목적의 공동주택, 1구 건축물 연면적 60제곱미터인 이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중과세를 정한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종업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건데 사원에게 종업원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임대 또는 제공할 목적으로 직접 사원 주거 목적 부동산을 취득해요. 이런 거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 아파트를 말하는데 조그만 아파트요. 이거 중과세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당연히. 대도시 중과제업종이라든가 설치 불가피한 중과제업종이라든가 이런 종업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사원주거 목적 부동산 취득은 중과세를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야죠. 그래서 4번 틀렸고요. 5번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 당시 가액이 6억 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1,000분의 20의 세를 정한다.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하면 이따 또 보겠지만 취득 가격에 따라 달라지죠. 6억 원 이하, 6억까지는 몇 프로입니까? 1%, 1,000분의 10, 1%. 6억 초과 9억 원 이하 2%, 9억 초과면 3%잖아요. 그래서 이거 1,000분의 10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57번 문제 요약집 27에서 29페이지 참조고요. 다음은 연부 취득에 대한 취득세 내용이다. 취득 시기와 과세 표준액으로 옳은 거 그랬습니다. 계약일이 2018년 4월 20일이고 연부 금액이 1,200만 원이고 매년 200만 원씩 지급을 약정했고요. 그러니까 매회 지급되는 계약서상의 연부 금액은 200만 원인데 계약서상 연부금 지급일은 매년 6월 1일이고요. 연부기간 5년이고 자금 사정으로 2018년 6월 20일에 1회분 연부금액 1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시가 표준액 1,000만 원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요. 이거 연부 취득의 경우에 취득 시기는 매회 지급되는 연부금 지급일이긴 한데 계약상 연부금 지급이에요? 사실상 연부금 지급이에요? 사실상 연부금 지급입니다. 그래서 6월 1일로 돼 있었지만 실제 지급된 것은 6월 20일이니까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 6월 20일을 취득시로 하고 또 과세 표준은 연부 취득의 경우에는 어떤 걸 과세 표준해요? 연부금액인데 매회 지급되는 계약상 연부금액이에요? 사실상 지급된 금액이에요? 사실상 지급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얼마? 100만 원을 과세 표준합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연부 취득의 경우에 취득 시기와 과세 표준 이렇게 사례 문제라면 이렇게 결정하면 됩니다. 하여튼 연부 취득 시기는 매회 지급되는 사실상 연부금 지급을 취득시로 하고 계약서 상관없고 또 과세 표준은 매회 지급되는 사실상 연부금액을 과세 표준합니다. 자, 넘어가서 보시니까 이제 문제집 84페이지 05번 세율입니다. 그래서 05번 테마 세율 별표시 3개죠. 시험에 무조건 나옵니다. 취득세 세율은 무조건 나오는데 다만 이제 몇 문제 나오느냐가 문제지 무조건 나옵니다. 58번 문제 별표시 하시고요. 58번 문제 별표시 하시고 요약집 33에서 34페이지 참조인데 우리 취득세 세율 요약집을 한번 쭉 훑어보고요. 또 지난 5, 6월 핵심 과정에서 다 배웠던 건데 다시 한번 훑어보고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요약집 33페이지 보시니까 취득세 우리 세율이 나오죠? 세율 10번 테마 별표 세율이었었고 취득세는 세율 구조가 차등 비례 세율 구조로 되어 있는데 비례세니까 과표 크기와 상관없이 세율이 일정합니다. 근데 차등한다는 것은 취득 원인 등에 따라 차등해서 비례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럴 때 취득세 세율은 크게 표준세율, 중과세율, 특례세율 크게 3개 덩어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표준세율이요. 취득 원인에 따라 다양한데 동그라미 1번 표준세율에 50% 범위 내에서 가감성할 수 있죠. 지자체장이. 그래서 지방세 주요 부동산 세금들은 다 그렇습니다. 취득세, 등록면허세, 부동산 등기, 재산세, 지역자원, 시설세, 지방교육세 등 주요 부동산 세금들은 표준세율 적용되고 지자체장이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세율과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데 다 표준세율에다가 몇 프로 범위 내에서 탄력세를 적용한다고 조세청에서 배웠어요? 전부 다 50% 범위 내에서 가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과세율에는 표준세율에다가 탄력세를 정하는 거지 중과세율에는 탄력세를 정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여러분들. 중과세율은 탄력세를 정할 수 없고 동그라미 2번 같은 취득물건에 대해서 둘 이상 세를 정할 때는 그중 어떤 거? 높은 세율을 정합니다. 낮은 세율을 정한다 그래서 아까도 기출문제 봤다시피 2번 바꿔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3번 부동산이 공유물인 때는 그 취득할 때 지분이 있겠고 취득 지분 가액을 과세 표준해서 각각 그 세율을 적용합니다. 이제 표 있잖아요. 이걸 외우셔야죠, 우리가. 그래서 아직까지도 못 외운 분들은 이제 마지막 기회예요. 이제 무조건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됩니다. 보시면 우리
취득세는 현재 세율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배경적인 걸 이해하셔야죠. 2010년도까지 취득세가 있었고, 2010년도까지 등기하면서 등록세를 냈었는데, 등록세를. 옛날에는 그래서 부동산 취득하면 취득세도 신고 납부하고, 또 등기하면서 등록면허세로 제가 등록세도 신고 납부했었습니다. 근데 뭐하러 두 번 신고하냐 그래서, 자, 우리가 종전 등록세에서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자, 등기 등록 내용과 그 외 상업 나눠서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 등록 내용은 취득세로 통합을 시켰잖아요. 취득세로. 자, 한 번에 신고하자. 그래서 이제 등록세는 없어지고 취득과 무관한 그 외 사항이 이제 등록면허세로 이제 신설이 됐잖아요. 자, 그럴 때 옛날에 취득세는 세율이 2%였어요. 무조건. 사치성 재산이 아닌 다음에는 유상취득이든 무상취득이든 원시든 승계든 무조건 2%였는데, 근데 등록세가 이게 등기 원인 등에 따라서 세율이 다양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암기 방법을 통해서 암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우리가 오리올 과정에서 배운 취득세 세율 암기 방법이에요. 이건 옛날 등기병에 대한 것을 외운 다음에 2% 플러스하면 통합된 취득세 세율을 우리가 외웠었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취득세 세율은 어떻게 외웠냐면, 암기는 갑이라는 어떤 어려서 조실복무한 갑이라는 젊은의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취득세 표준세율을 외웠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뭐 드라마 공식도 얘기해드리고, 한국 드라마 공식 뭐 그런 것도 얘기해드렸는데, 제가 요새 최근에 저희 그 얘기 드렸잖아요. 저희 부모님 댁에서 어떤 드라마 보다 보니까 그 드라마도 잘 나가다가 결국은 보니까 출생의 비밀, 그 심혜진 나오고 막 그런 건데 보니까 출생의 비밀, 또 막 그 사이가 안 좋게 하고 막 서로 모르는 사이에서는 막 지금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고, 막 원래 친엄마가 친딸인지 모르고 막 구박하고 막 그랬는데, 나중에 결국 보니까 이게 어려서 딸을 잃어버렸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 같더라고 보니까. 우리나라 드라마는 꼭 출생의 비밀을 빼면 뭔가 이렇게 어렸을 때, 그러니까 자꾸 어린애들 하여금 우리 아빠가 진짜 아빠 맞아? 혹시 내가 어느 재벌집, 내가 그 잃어버린 그거 아니었나? 이런 생각하게 만들고 말이야. 하여튼 출생의 비밀이 꼭. 그래서 그런 얘기도 해드리고 그랬는데, 여기서 갑은 여자 주인공이었으면 하여튼 그런 스토리였는데, 남자 주인공이었잖아요. 그래서 고생하고 고아처럼 살아고 있었는데, 충남 서산시에 친척 어른이 있었고, 이 친척 어른이 갑의 부모로부터 크게 신세진 적이 있고, 그걸 발판으로 오늘날 잘 살게 돼가지고 늘 마음이 걸려서, 자, 자신이 갖고 있는 농지 중에 일부를 갑한테 주라고 유증하고 돌아가셨잖아요. 졸지 충남 서산에 있는 농지를 상속받게 된 갑의 스토리예요. 자, 구체적인 지명이 나오고 막 그런 이유는 제가 완벽하게 100% 날조한 게 아니라 베이스 온 더 스토리, 실화를 바탕으로 한 픽션이기 때문에 스토리 구조가 탄탄하다, 그런 얘기 했잖아요, 여러분들. 진짜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세요. 서산에 있는 농지를 상속받으러 내려가면서 갑은 기분이 어땠습니까? 너무 좋았죠? 삼삼했고 너무 좋아서 팔짝팔짝 뛰었습니다. 같은 하늘아래 자기 피부짓다 사실 좋아서. 그런데 자기가 상속받게 된 농지 바라보면서 굵고 뜨거운 눈물도 흘리다가 농군이 되게 결심했는데, 이 농지에다 무엇을 심을까 결심하다가 뭐 심기로 결심했어요? 무농사. 그래서 무농사만큼은 기차게 지어서 외국산 농산물로부터 독립을 이뤄보자. 그래서 무독립 8.15를 당당히 선언했잖아요. 꼭 수험생분들 중에는 이 독립은 뭔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계시는데, 진짜 눈치가 그렇게 없어서야 진짜. 그냥 발 지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지 뭘 그냥 독립이 뭐냐고 꼭 물어보는 분들이 있는데, 하여튼 눈치들이. 자, 그래서 무농사는 기차게 져서 외국산 농산물로 독립을 이루고자 무독립 8.15 당당해서 농사 잘 짓다 보니까 비록 경경력 못 배웠지만 동네에 소문 짱 났죠? 유식하다고. 그래서 유식이로 소문 짱 났는데, 유식이로요. 저희 아버지 발음으로 하면 유식이는 유식 20. 자, 유식 20. 충청도, 저희 부모님이 충청도 분이신데, 이따가 이제 충청도 사투리가 굉장히, 여러분들, 제가 다음 시간에 충청도 사투리가 굉장히 길고 막 이렇게 그런 것 같죠? 늘어지고 긴 것 같지만, 충청도 사투리가 그 어느 사투리보다 굉장히 짧다. 충청 사람들이 얼마나 짧은지 이따가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다음 시간에 일단 한번 보세요. 유식이로 소문 쫙 났죠? 유식 20. 그 다음에 저 농사 잘 짓다 보니까 서울에서 농어민대회 열렸을 때 얘가 서산시 대표로 참석했죠. 그래서 그 당시에 김영삼 정부 시절이어가지고 칼국수 얻어먹고 점심 때 초청받아서, 그 다음에 내려올 때 선물 하나 받았는데 어떤 거 받았어요? 원판 오리지널 영삼식에 선물로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랬을 때 요거 발음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338인데 상삼팔로 원판, 오리지널 원판 영삼시계인데 원팔로 발음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여러분들? 네, 그래서 요거 하나하나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 거는 취득 원인이죠. 상속, 무상승계 취득, 유상승계 취득, 원시 취득, 영삼, 빵삼, 공삼, 공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이고, 또 앞에, 자, 우리가 앞에 있는 게 예외적인 것에 대한 세율이고요. 예외적인 것에 대한 세율이고, 뒤에 게 이제 일반적인 경우 세율이고요. 자, 우리 세법에서 세율은 대개 취득세에서는 천분율 단위로 표시됩니다. 그래서 천분의 3, 천분의 8, 천분의 15 이런 식으로 천분율 단위로 표시된다고 그랬고요. 자, 그러면 봅니다. 상삼팔, 상속으로 취득했을 때, 상속으로, 자, 앞에 게 예외적인 거죠. 농지를 취득에 따르면 상삼이니까 1천분의 3, 0.3%죠. 근데 이거는 우리가 등기병, 옛날 등기병 외운 거고, 그래 이거 이제 등록면허세 또 써먹죠. 등기병 외운 거고, 여기다가 2% 플러스, 옛날 취득세 2% 플러스 해야지 통합된 취득세가 되잖아요. 그래서 2.3%예요. 자, 그러면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했다, 2.3% 취득세 표준세율. 그 다음에 자, 상속으로 농지 이외의 부동산을 취득했다. 자, 그러면 상삼팔이니까 몇 프로입니까? 0.8%에다가 2% 플러스해서 2.8%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무독립 8위로 선언하는데 상속을 제외한 증여 같은 무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증여나 기부 등으로 취득했다. 앞에 게 예외적인 거죠. 비영리 사업자가 증여나 기부받았다. 자, 그럼 비영리 사업자는 뭐 학교법인, 정당, 사회복지법인 막 그런 것들 말하는데, 하여튼 제사, 종교, 학교법인 같은 등 비영리 사업자가 증여나 기부받았다. 무독립 8이니까 몇 프로입니까? 요거 1천분의 8에다가 2% 플러스해서 2.8%. 그 다음에 일반인이 증여나 기부받았다.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증여받아서 취득했다 그러면 무독립 8, 1호 1.5%인데 이건 등기비용이고 2% 플러스 하니까 몇 프로? 3.5%입니다. 자, 무독립 8, 1호. 그 다음에 유식으로 소문 쫙 나는데 유상승계 취득이죠. 그래서 매매, 교환 다 유상승계 취득입니다. 그래서 매매로 취득했을 때 취득세 세율과 교환으로 취득했을 때 세율은 같다 다르다? 같습니다. 매매, 교환, 그 다음에 공매, 경매 등을 통한 취득이요. 매매, 교환, 공매, 경매 등을 통해서 유상승계 취득에 따르면 유식, 농지를 앞에 계획진 거죠. 유상승계 취득했다. 1천분의 10이니까 1%인데 이건 등기비용이고 2% 플러스 하니까 몇 프로? 3%예요. 그래서 시험에서 농지를 교환에 의해서 취득한 경우 취득세 표준세율은 물어봤었습니다. 농지를 교환에 의해서 취득했다. 교환이니까 유상승계 취득이죠. U10, 20에서 농지니까 U10 몇 프로? 3%고, 농지, 주택, 이외 부동산을, 농지나 주택, 이외 부동산을, 자, 제가 쓸 때 외우세요 여러분들. 농지나 주택, 이외 부동산을 유상승계 취득했다. U10, 20 2%인데 여기다가 이건 등기비용이고 2% 플러스 하니까 몇 프로? 4%. 그래서 일반적으로 상가나 토지를 유상승계 취득했다. 매매, 교환 등으로. 그럼 몇 프로? 4%. 자, 이거고. 그 다음에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하면 이제, 자, 영구인하세 적용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원팔, 원시 취득인데, 자, 우리가 원시 취득인데 건축물 신축하거나 재축하거나 매립간척으로 토지를 취득하거나 농지는 제외하고 원팔 몇 프로입니까? 2.8%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가 근데 이걸 주의해야 되는 것이 건축물을 신축했다 그러면 여기를 보세요. 우리가 건축물을 신축하면 원시 취득입니다. 그죠? 그래서 신축이나 재축은 그렇잖아요. 매립간적인 토지 취득 원시 취득입니다. 그럼 원팔 2.8% 취득세 표준세율인데, 근데 다만 이걸 주의하셔야죠. 건축물을 우리가 증축하거나 개수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면적에 증가가 있다. 자, 그러면 전체가 아니라 이 증가된 면적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증축이나 개수는 원시 취득이 아니잖아요. 신축과 재축이 원시 취득이지. 그런데도 증축이나 개수 면적 증가가 있을 때는 증가된 면적 부분을 원시 취득이 아닌데도 원시 취득으로 봐서 세율을 정해. 원시 취득으로 보니까 증가된 면적 부분은 원팔 몇 프로? 2.8% 세율이 적용된다. 그래서 건축물 신축했을 때 세율과 증축이나 개수로 면적 증가했을 때 세율은 같다 다르다? 같다는 거 이거. 그래서 시험에서는 또 바로 건축물 개수로 면적의 증가가 있는 경우에 증가된 면적 부분에 적용되는 취득세 표준세율은 물어봐요. 그럼 몇 프로? 2.8%입니다. 원시수로 봐서 요거 꼭 기억하고. 자, 그 다음에 영삼시계 자 바꿔 내려왔는데
아라비아 숫자 0을 우리가 0이라고도 하고 빵이라고도 하잖아요. 03, 빵, 3, 03. 자, 그래서 공유물, 그 다음에 합유물, 그 다음에 총유물, 공유, 합유, 총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은, 공유물, 합유물, 총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은 표준세율은 0,3이니까 몇 프로입니까? 2.3%입니다. 0,3이니까 요거 2.3% 세율이 적용됩니다. 2.3%. 자, 1,000분의 3에다 2% 플러스해서. 그래서 0,3식에. 자, 이렇게 된다는 거. 자, 그럼 스토리를 다시 한번 외우셔야죠. 이따 문제 풀기 위해서는 어떻게 외운다? 상삼팔, 무독립 815, U12식, 원팔, 0,3식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은 다른 곳에서 제가 처음 강의하는 저 지금 갑자기 들어가서 처음 강의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도 요거 상삼팔, 무독립 815, U12식, 원팔, 0,3식 하면서 문제 쫙쫙 푸니까 어떤 수강생분이 쉬는 시간에 오셔가지고 교수님, 아까 그거 그냥 그렇게 하니까 그냥 문제가 쉽게 그냥 이렇게 탁탁 풀리면서 좋네요. 그러면서 그 얘기하시더라고요. 자, 여러분, 그 표를 보겠습니다. 표를. 상속으로 쓰겠다 그러면 머리 글자에 밑줄 그어져 있죠? 상삼팔입니다. 자, 그래서 상속으로 농지를 쓰겠다. 상삼 2.3. 농지 이외 부동산을 쓰겠다. 상삼팔 2.8. 취득세에서 농지는 4개 지목입니다. 전답과선, 목장용지까지. 증여 같은 무상취득은 어떻게 외운다고요? 무독립 815. 그래서 비용이 사업자가 증여나 기부받았다. 무독립 8. 일반인 증여나 기부받았다. 무독립 8, 15, 3.5%. 유상승계 취득. 자, 매매, 교환. 거기 유상승계 취득 옆에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야죠. 매매, 교환, 공매, 경매. 이렇게 돼 있어야죠, 이거. 자, 유상승계 취득. 매매, 교환, 공매, 경매 등으로 유상주겠다. 유십, 20, 농지면 3%. 농지 아니면 4%요. 원시 취득, 원팔, 0,3식에서 원팔, 원시 취득 2.8%인데, 비고란을 보세요. 이걸 자꾸 질문을 많이 해요. 건축돼 있고 신축과 재축 제외돼 있어요. 그러면 어떤 수강생들은 교수님, 신축과 재축은 원시 취득 아닌가요? 맞아요, 원시 취득. 근데 왜 여기 제외라고 돼 있어요?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원래 신축과 재축은 원시 취득이랑 원팔 2.8%인데 여기 건축에서 신축과 재축 제외면 우리가 건축에서 건축 그러면 신축, 재축, 증축, 개축, 이전 등을 말하는데 거기서 신축과 재축을 제외하니까 뭐가 남는다고요? 증축이나 개축 등을 말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써 있어도 우리 뭐라고 읽는다? 증축. 이렇게 읽으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써 있어도 우리는 증축. 그래서 자, 건축물 증축 또는 개수로 인해서 건축물 면적이 증가할 때 그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원시축이 아닌데도 원시수로 보는 거예요. 원래 원시가 아니잖아요. 신축과 증축과 개수는. 근데 원시도 봐서 세율을 적용해. 그러니까 몇 프로 세율을 적용해? 2.8%. 자, 그래서 아까 결론적으로 건축물 신축했을 때 세율과 증축이나 개수로 면적이 증가했을 때 증가된 면적 부분에 적용되는 세율은 같다 다르다? 같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분할로 인한 취득 0,3식입니다. 03, 빵3, 0,3식인데 2.3%인데 비고란을 봅니다. 형식적 소유권 취득에 대한 세율 특례가 적용돼서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 뺀 세율을 적용, 즉 0.3% 적용. 이게 무슨 얘기냐? 자꾸 이걸 또 물어보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요, 공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은 자 2.3% 아닌가요? 네. 근데 또 뭐 특례세율 적용된다고 그래가지고 이건 또 뭔가요? 물어보는 분이 계시는데 자,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유물 분할 좀 이따가 이제 특례세율 나오는데 세율 특례 나올 건데 시험에서요, 보세요. 공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 시험에서 분할로 인한 취득의 경우 시험에서 문제를 물어볼 때 표준세율은 물어보면 표준세율은 공유물을 분할할 때 표준세율은 그러면 표준세율은 몇 프로입니까? 표준세율은 몇 프로예요? 2.3%입니다. 0,3식의 표준세율은. 근데 공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이 세율 특례세율에서 나와가지고 몇 프로 세율이 적용되느냐 물어보면 특례세율. 그래서 몇 프로 세율이 적용되느냐. 그래서 특례세율에서 세율 특례에서 만약에 세율 특례에서 이렇게 나왔다. 그래서 몇 프로 세율이 적용되느냐, 이렇게 특례세율에서 이렇게 물어보면, 몇 프로 세율이 적용되냐 물어보면, 공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은, 자,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은 2%죠? 중과기준세율을 뺀 특례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공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 표준세율은 몇 프로라고요? 2.3%, 0,3식에. 여기서 자, 중과기준세율 2%를 빼니까 실제적으로 몇 프로 세율이 적용돼? 공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은 실제적으로는 0.3%가 적용됩니다. 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지 않았을 때 몇 프로 세율이 적용돼? 0.4%. 그러니까 딴 거 없어요. 시험에
공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 표준세율을 물어보면 표준세율은 몇 프로? 2.3%입니다. 근데 특례세율에서 만약에 몇 프로 세율이 적용되냐고 물어보면 자, 공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은 세율 적용은 실제적으로는 특례세율이 적용돼가지고 몇 프로가 적용된다? 0.3%.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을 뺀 세율이 적용되는 거예요. 예? 하여튼 그러니까 표준세율을 물어보면 하여튼 표준세율 몇 프로라고 물어보면 2.3%인 거고요. 어려울 거 없어요. 표준세율 물어보면 2.3%. 네, 그렇지 않고 몇 프로 세율이 적용되냐? 자, 그러면 특례세율 적용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봅니다. 자, 요약집 계속 보시니까 33페이지 여러분요.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했을 때는 자, 무상취득과 원시취득 제외, 즉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했어야지 주택을 무상취득하거나 상속이나 증여 같은 상속받았다 주택을 상산팔 2.8%, 주택을 증여받았다 무독립8.15%, 자, 주택을 원시 취득했다 신축했다 원팔 2.8%입니다. 유상거래 취득했을 때 취득가격에 따라 취득가격 6억 원이 하는 몇 프로? 1%. 6억 초과 9억 원이야 9억까지는 2%. 9억 초과는 몇 프로? 3%. 이건 상식처럼 정확히 알아두셔야 되고 또 아래 보니까 주택을 신축 또는 증축한 이후 해당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 배우자의 임속 포함해서 가 해당 주택의 부속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주택에 대한 취득세 세율 대신 토지에 대한 취득세 세율을 일괄적으로 적용한다. 사람들이 잔머리 굴려서 공부하기만 힘들어진 거라고 그랬죠? 사람들이 잔머리 굴려가지고 원래 타인의 토지를 먼저 취득하고 나중에 주택을 신축한 건데 그걸 계약서를 조작해가지고 주택을 먼저 타인의 토지에 신축하고 나중에 토지를 취득한 거로 하면 주택에 대한 취득세 세율을 적용받아가지고 세금을 줄일 수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잔머리 구는 걸 막기 위한 규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그래서 원래는 토지를 먼저 취득하면 타인의 토지를 먼저 취득하면 토지 취득은 4%. 그런데 나중에 그리고 주택을 신축한 것으로 나중에 주택을 신축하면 주택 신축은 원시 취득이니까 원팔 2.8% 이렇게 적용되는 건데 사람들이 조작의 계약서를 그래서 먼저 타인의 토지 위에 주택을 신축한 거로 하고 그러면 신축은 원시 취득이니까 2.8%. 자, 그런 다음에 나중에 토지를 취득한 거로 하면 이게 주택에 대한 토지 취득이 되니까 주택에 대한 토지 취득이니까 1%, 2%, 3% 이렇게 취득 가격에 따라서 이렇게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잔머리 굴린 걸 막기 위해서 자, 주택을 신축 또는 증축한 이후 주택의 소유자가 부속 토지를 취득할 때는 주택에 대한 토지 취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 토지 취득의 세율을 일반 토지에 대한 그 취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몇 프로요? 4%.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여러분? 바꾼다 뻔하지 뭐. 주택을 신축 또는 증축한 이후 그 주택의 소유자가 부속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택에 대한 부속 토지의 취득으로 봐서 주택에 대한 취득세 세율을 적용한다. OX요. X입니다. 이렇게 바꾼다는 거.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봅니다. 계속 이어서 보시니까 여러분요. 34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주택의 범위 확대요. 주택법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대장, 사용승인서, 임시사용승인 또는 등기부의 주택으로 기재되고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축물과 부속물 포함해서요. 자, 표준세율 영구인하에서 제외되는 주택. 자, 무슨 얘기냐? 우리가 주택 유상거래로 주택을 취득했을 때는 1%, 2%, 3% 취득가격에 따라 적용되잖아요. 그럴 때 그 주택에서 제외되는 주택이 있는데 가정 어린이집 주택이라든가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노인복지시설로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시설은 자, 제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 어린이집 주택을 가정 어린이집용 주택을 제가 매매로 취득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취득 가격이 6억 원입니다. 그럴 때 몇 프로 세율을 적용한다? 몇 프로 세율을 적용해? 4% 세율을 적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영구인하세율 주택에서 제외되니까 얘네들은. 예? 그래서 그런 거. 그다음에 신탁재산인 부동산을 수탁자로부터 수익자, 신탁의 이익을 받는 수익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 취득은 일반 유상취득과 동일한 취득세를 적용한다. 여러분, 그래서 누가 취득하는지 잘 보셔야죠.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 위탁자의 수탁자로 이전할 때 수탁자의 취득은 비과세입니다. 근데 수탁자에서 신탁의 이익을 받는 수익자의 취득은 과세한다고 그랬죠? 그럴 때 옛날에는 원칙적으로 3%, 비용이 사업자면 2.5% 낮은 세율이 적용됐었는데 지금은 수익자의 취득도 일반 유상취득과 똑같이 농지면 3%, 농지면 4% 이 세율을 적용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요거. 그 다음에 우리가 3번 세율 특례입니다. 자, 취득세
표준세율, 중과세율, 특례세율에서 자, 세율 특례입니다. 특례세율. 자, 이게 이제 작년 28회 시험 때 나왔는데 그 26, 27, 20 이렇게 안 나왔어요. 26, 27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요거 25회까지 나오고 그래서 제가 이거 세율 특례 28회 시험은 나올 가능성은 높다. 이거 다시 그러니까 잘 봐야 한다 그랬는데 작년에 역시 예상대로 나왔습니다.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 뺀 특례세율 적용되는 거 이걸 물어봤었는데요. 자, 올해는 어떻든 간에 그 전에 출제 형태를 보면 그 전년도에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 뺀 특례세율을 물어봤잖아요. 제목에서. 그러면 그 다음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특례를 물어봤던 적이 있기 때문에 올해는 좀 더 이따가 이제 문제 풀 때 이제 하겠지만 중과기준세율이 적용되는 특례 이게 더 물론 이제 중요합니다. 자, 올해는 어떻든 간에 근데 잠시 쉬었다가요. 쉬는 게 아니라 자, 문제를 좀 풀고 잠시 문제를 풀고 하겠습니다. 쉬는 건 아니고 말이 헛나올 뻔했네. 진짜 벌써 쉬면 안 되고. 자, 문제 한번 봅니다. 표준세율 문제집 84페이지 58번 문제 별표시 하셨죠? 자, 봅니다. 다음은 지방세법상 취득세 세율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거 그랬습니다. 1번 취득세 표준세율은 취득 물건에 따라 차등 비례세율이 적용된다. 그렇죠? 비누, 비누요. 그래서 취득세 등록면에서는 비례세율입니다. 2번 역시 반복되고요. 동일한 과세물건에 대해서 둘 이상 세에 해당하면 그 높은 세를 적용하고 3번 부동산이 공유물인 때는 취득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에서 각각 세율을 적용하고 그렇죠? 4번 주택을 신축 또는 증축한 이후 해당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 배우자 직계임속 포함해서요. 해당 주택의 부속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 세율을 적용한다. X이름들 자, 이런 때는 일반 토지 취득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그랬습니다. 잔머리 불리는 거 막기 위해서. 4번 틀렸습니다. 5번 가정 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노인복지시설로서 주거용 사용되는 시설을 유상거래를 취득하는 경우에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 건축물 취득의 세율을 적용한다. 그렇죠, 여러분들? 얘네들은 영구한 세율 주택에 제외하니까 맞잖아요. 자, 금방 아까 말씀드렸는데 자, 4번 정답이고 59번 문제 별표시합니다. 기출문제인데요. 요약집 33페이지 역시 참조고 지방세법상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표준세율로서 옳은 것을 모두 옳은 것은 하여튼 요 문제 기출됐을 때 이게 26회인가 제 25회인가 나왔을 때 요 문제 풀면서 제가 그랬잖아요. 많은 분들이 진짜예요. 많은 분들이 합격자 명예서랑 시험 끝나고 나서 저한테 이 문제를 풀면서 굉장히 고맙다. 제 음성이 들리면서 진짜 고마웠다. 진짜 막 진짜 그렇게 외우라고 외웠더니 진짜 문제 이렇게 쉽게 풀리는구나 하면서 진짜 고마워하면서 막 그 얘기를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했을 때 1천분의 23인데 어떻게 외워요? 상속이니까 상삼 맞잖아요. 상삼팔의 농지니까 상삼. 합유물, 총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은 0,3시계들이자 0,3 맞잖아요. 2.3%. 원시 취득 나왔다. 공유수면 매립간척으로 인한 농지 취득은 제외라고 하는데 왜냐면 공유수면 매립간척으로 일반 토지 취득을 하면 원시 취득이라서 원팔 2.8%인데 공유수면 매립간척으로 농지를 취득하면 0.8%예요. 2.8%가 아니라 1,000분의 28이 아니라 1,000분의 8이에요. 2.8% 아니고 0.8%. 그래서 농지 취득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하여튼 원시 취득은 어떻게 됐다? 원팔. 자, 법령이 정하는 비영리 사업자의 상속 외 무상취득. 무상취득은 암기 어떻게 해요? 무독립 8 이런데 비영리 사업자가 자 상속 외 무상취득하는 거니까 비영리 사업자니까 무독립 8 맞습니다. 그래서 무독립 8, 원팔, 03, 상삼 이거잖아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5번이 정답입니다. 다 옳습니다, 여러분. 60번 문제 봅니다. 60번 문제도 또 기출문제인데, 기출문제. 자, 요거는 27회 기출문제죠. 보세요. 지방세법상 공유농지를 분할로 취득하는 경우 자기 소유 지분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의 표준세율은 그랬습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자, 공유농지를 분할했습니다. 그러면 공유물 분할이잖아요. 0,3시계잖아요. 0,3시계. 자, 그래서 여러분, 공유농지를 분할로 취득하는 경우 자기 소유 지분의 취득에 대한 종전 지분을 초과하지 않았어요. 자기 소유 지분에 대한 취득세. 자, 보세요. 공유물 분할 표준세율은 물어봤잖아요. 이렇게 표준세율은 물어보니까 공유물 분할 표준세율은 몇 프로입니까? 0,3시계. 2.3%입니다. 이건 특례세율이 아니에요. 표준세율을 물어본 거니까. 61번 문제 또 봅니다. 요약집 33페이지 역시 참조고 지방세법상 주택을 신축, 취득가격 10억입니다. 하는 경우에 취득세 표준세율로 오른 것은 그렇습니다. 주택을 신축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원시 취득입니다. 주택을 신축하면 원시 취득이지. 그러니까 뭐예요? 원 8, 2.8%입니다. 3번 정답. 자, 여러분 이렇게 주택을 상속받으면 상산파, 주택을 증여받으면 무독립파리로. 자, 그 다음에 신축하면 원팔. 그 다음에 주택을 유상거래를 취득하면 취득가격에 따라 달라지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62번 문제 기출문제인데 이것도 자, 지방세법상 농지를 상호 교환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적용되는 취득세 표준세율은 물어봤습니다. 교환이니까 뭐예요? 매매 교환 뭡니까? 유상승계 취득. U10, 20인데 농지니까 뭐예요? U10 앞에 거. 자, 1천분의 3. 자, 1천분의 30. 3%입니다. 1천분의 33%. 4번이 그래서 정답이고요. 문제 이렇게 풀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63번 문제 봅니다. 지방세법상 주택을 유상거래로 7억 원에 취득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적용되는 취득세 표준세율은 그랬습니다.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해요? 그럼 취득가격이 달라지죠? 취득가격이 6억 원이야 몇 프로? 1%. 6억 초과 9억 원이야 몇 프로? 2%입니다. 7억이니까 몇 프로입니까? 2%입니다. 자, 그래서 1천분의 22%. 2번 정답. 64번, 65번 문제 여러분 연습 한번 해보세요. 상산팔, 무독립팔 1호, U10, 20, 원팔, 030을 연습해 보시고 66번 문제 봅니다. 66번 문제 보니까 다음 지방세법상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 표준세율을 설명한 것 중 틀린 거 그랬습니다. 다음 비과세하면 없는 걸 가정하고 1번 개인이 농지를 상속받았다. 암기 어떻게 합니까? 상삼팔에서 농지니까 상삼 맞고요. 비영리법인이 주택을 증여받았다. 암기 어떻게 해요? 무독립 8 이런데 비영리 사업자니까 무독립 8 앞에 거 맞고요. 3번 개인이 상가 건축물 위자료로 지급받았다. 위자료로 받았으니까 위자료 양도세도 배웠지만 위자료 지급 채무를 면한 대가를 주고 내가 취득한 거예요. 위자료로 부동산 받았어요. 그러면 내가 위자료를 면해주는 대가를 주고 부동산을 취득한 거니까 무상취득이에요, 유상취득이에요? 유상승계취득입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위자료로 농지를 상가 건축물 받았다. 그러면 유상승계취득이니까 U10, 20. 상가니까 몇 프로입니까? 4%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셨죠, 이거? 4번 영리법인이 농지를 교환으로 취득했다. 교환이니까 뭐예요? 유상승계취득. U10, 20에서 농지니까 몇 프로입니까? 3%입니다. 1천분의 30. 5번 신탁재산인 토지, 농지 아니고를 수탁자로부터 수익자에게 이전할 때 이 수익자의 취득은 과세하는데 어떤 세율로 과세한다? 일반 유상취득의 세율을 적용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몇 프로입니까 여기서? 일반적으로 몇 프로가 돼야 돼요 여기서? 4%가 돼야지. 1천분의 40. 4%가 돼야지. 1천분의 40이 돼야죠. 농지 아니니까. 아까 봤잖아요. 수익자의 취득은 과세하는데 일반 유상취득의 세율을 적용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 다음에 그래서 5번이 틀렸고요. 자, 67번 문제 별표 시합니다. 다음은 지방세법상 취득세 세율에 대한 설명에다 가장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적용되는 경우는 그랬는데 여러분 들어보세요. 우리가 취득세 표준세율 중에서 제일 높은 것은 표준세율 중에서 제일 높은 것은 몇 프로가 제일 높아요? 4%. U10, 20, 유상승계축 4%가 최고 높아요. 그 다음으로 높은 게 표준세율 중에서는 무독립 8%로 몇 프로? 3.5%가 그 다음으로 높아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제일 높은 건 4%가 제일 높고 취득세 표준세율에서는 중과세율 빼놓고 표준세율에서는 4%. 그 다음이 무독립 8% 3.5%.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낮은 것은 상삼. 자, 표준세율 중에서는 0.3 얘네들이 제일 낮습니다. 자, 표준세율 중에서는. 그리고 같은 것끼리 짝져진 거 골라라. 상삼하고 같은 거 0.3하고 같고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했을 때 세율과 같은 거 골라봐라. 상삼 8하고 같은 거 무독립 8하고 같고 원 8하고 같고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제일 높은 것은 자, 이거 4%고 그 다음으로 높은 게 3.5% 무독립 8.15입니다. 이런 것도 이렇게 봐놓고. 그러면 67번 문제 볼게요. 주택은 취득 당시 가액이 6억 원 이하이고 비영리 사업자가 아닙니다. 자, 신축을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했습니다. 원시 취득이죠? 신축했으니까 뭐니까 몇 프로? 원 8, 2.8%. 상속을 원인으로 한 주택의 취득 어떻게 외웠어요? 상삼 8. 자, 2.8%. 상삼 8. 매매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했어요. 그러면 유상승계 취득, 자, 이거 매매 원인으로 하니까 영분할 세율 적용되죠? 취득 가격에 따라 달라지는데 6억 원 이하니까 몇 프로입니까? 1%. 자, 1%. 자, U10, 20 나오는데 아니에요. 주택이니까 유상거래 주택을 취득했으니까 취득가격에 따라 6억 원 이하 1%입니다. 증여를 원인으로 한 주택의 취득. 증여니까 암기 어떻게 해요? 무독립 8, 1호. 비영리 사업자가 아니라고 그랬으니까 몇 프로가 적용돼? 3.5%입니다. 무독립 8, 1호. 1.5%에다 2% 플러스 몇 프로? 3.5%예요.
그 다음에 4번. 5번 상속을 원인으로 1가구 1주택의 취득. 자, 상속을 원인으로 1가구 1주택을 취득했다. 어린 시절부터 우리 집, 지금도 우리 집, 아버지 그거잖아요. 이거 특례세율 적용되는 거죠? 어떤 특례세율이 적용돼? 자, 여러분, 어떤 특례세율이 적용되느냐? 표준세율에서. 자, 표준세율, 여기 보세요. 표준세율에서, 자, 중과 기준세율을 뺀 특례세율이 적용돼요. 자, 그러면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했을 때 표준세율은 몇 프로예요?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했을 때 표준세율은 상산 8이니까 몇 프로? 2.8%. 여기서 중과 기준세율 2%를 빼니까 몇 프로가 적용돼? 0.8%입니다. 몇 프로 세율이 적용되냐고 물어봤잖아요. 몇 프로? 0.8%. 1,000분의 8. 그러면 제일 높은 거는 자, 여기 4번 3.5%가 제일 높죠, 여러분들? 4% 다음에는 이 3.5%가 표준세율 중에 제일 높습니다. 넘어갑니다. 68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법상 취득세 표준세율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거 그리는데요. 어딜 보시냐면 4번부터 한번 볼게요.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로서 증축으로 건축물 면적이 증가할 때는 그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원시축으로 봐서 표준세율인 몇 프로? 원시축으로 보니까 몇 프로? 2.8% 세율을 적용합니다. 맞죠, 여러분들? 1,028. 5번, 건축물을 매매로 취득하는 경우와 교환으로 취득하는 경우의 세율은 다르다. 달라요? 아니지. 매매, 교환, 공매, 경매 다 몇 프로입니까? 4%입니다. 69번 문제는 여러분요, 다음은 취득에 대한 취득세 표준세율이 서로 다른 거 그랬는데, 이 문제 여러분이 잘 나중에 보세요. 4번 한번 보겠습니다. 합유물을 취득하는 경우와 농지를 매매로 취득하는 경우 그런데, 자, 합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은 공유합의 총률 분할로 인한 취득 영삼식 애들이죠? 몇 프로입니까? 2.3%예요. 농지를 매매로 취득했습니다. U12, 20에서 몇 프로입니까 이거? 3%입니다. 3%. 그죠? 1%에도 2% 플러스 3%.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나머지는 다 이제 우리가 뭐 1번처럼 건축물 신축하는 경우와 증축하는 경우 해가지고 아까 이런 거 이제 조금 지문이 잘려 있지만 어떻든 간에 그렇게 됩니다. 자, 여러분이 보시고 70번 문제 기출문제인데요. 자, 기출문제인데 한번 보세요.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표준 및 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과세표준과 세율을 묶어서 또 문제가 나오기도 하는데, 자, 이거요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뭐예요? 과세표준은 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 금액에 포함되는 계약 보증을 포함한다. 단 신고 가액은 시가표준액보다 클 때. 그렇죠, 여러분들? 원칙 신고하는 가액. 2번 건축, 신축, 재축, 제외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라고 읽는다고요? 증축. 자, 증축으로 인해서 건축물 면적이 증가할 때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원시수로 봐서 세율을 정한다. 맞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3번 요약집 34페이지 3조고, 자, 금방 이제 특례세율에 관한 건데, 환매 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로서 환매 기간 내에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에 그 매도자와 외수의 취득은요, 갔다 오고 왔다 가고 형축 취득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을 합한 세율로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그래요? 아니지.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 뺀 세율을 정하는 거지. 합한 세율 틀렸습니다. 쉬웠잖아요. 그 다음에 자, 71번 문제 별표시 하시고요. 71번 문제 별표시 하시고 요약집 34페이지 참조고 잠시 쉬었다가요. 특례세율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 여러분.